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 2, 3, 4호동의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의 중추적인 거점으로서 그 위상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독보적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은 총 64만 대, 약 6조 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수출 대수가 63만 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약 7조 4천억 원으로 달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은 2022년도에는 즉 국내 전체의 76%, 2023년도에는 8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차 수출이 2015년 300만 대에서 2024년도 28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세계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율은 8% 수준으로 EU가 49%, 일본이 26%, 미국이 18%,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24년도 가장 많은 중고차가 수출된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총 12만 4,900여 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 8만 500여 대, 투르키에 7만 4천여 대,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집트, 알바니아, 러시아 등 약 각 2만 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 현장은 옛날 장터 같은 느낌으로 운영될 만큼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업에는 보관, 성능 점검, 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난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와 항만, 당국 또한 등록제 도입 및 전문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인천시의 핵심 사업으로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고차 수출 시장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고부가치 차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질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의 수출 실적을 비교하면 수출액은 6조에서 7,400억으로 23% 이상 급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 차량 한 대당 평균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단순한 저렴한 차량을 찾는 것을 넘어 더욱 신형이나 고급 사양을 갖춘 고가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고가의 차량에 대한 정밀 성능 점검 및 정비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민간 주도의
투자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카마조는 총 사업비 2,480억 중 자기 자본금 496억 원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29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하여 결국 계약 해지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민간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모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내부적인 사업에서 난항을 겪는 사이 경쟁 관계에 있는 평택, 당진항은 대규모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689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2027년도까지 약 23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항만 배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신규 단지는 물류 및 제조 시설을 통합한 복합 단지로 평택항의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물량의 76% 이상을 담당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경쟁 항만의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히 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넘어 인천시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위한 전략이라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될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첫째, 중고차의 보관, 종합 성능 점검, 수리, 그리고 선적까지 모든 수출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첨단 시설을 통해 1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 목표를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이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행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 산업은 현재의 지위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외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량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정밀 성능 점검 및 수리 시설을 갖추고 수출 전반의 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 복합 물류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고차 수출 허브로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인천은 중고차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학적 우위, 세계적 항만, 인프라, 축적된 전문성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는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 산업이 양적 경쟁을 넘어 고부가치 차량 중심 질적 경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함을 증명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지난 7월에 본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부서 답변.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관련 법률이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렵고 책임 소관도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답변 좀 네, 해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규 의원님께서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회기 때 이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 저희 직원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분한 형편없이 검토를 답변했죠. 네, 충분한 검토를 못했고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하려면 다 조사할 수 있고요. 그죠? 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일문일답을 해야 뭐 답을 내놓는 실정이라면 이건 안 되죠. 그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서면 질의를 한다는 거는 뭐 시간도 절약하지만 또 부서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서면 질의하는 건데 저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만 해도 이제 수출량이 이제 파악이 되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자동차 수출 금액이 제가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뭐 조 단위의 그 지금 수출량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물동량의 몇 프로가 지금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그 컨테이너에 실는 양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PT에도 말씀하셨듯이 1위잖아요. 저희가 중고차 수출은요. 전국에서 70% 정도로 우리 75% 물동량의 까지. 40%가 네. 컨테이너에 실려서 네, 나갑니다. 네, 네. 인천항의 그 물동량 전체에서. 네. 그러면 굉장히 큰 물동량이죠. 그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충분히 그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일 당사자가 이제 물동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IPA 인천항만공사이기 때문에 항만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 부지에 이제 그 민간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아까 PT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 카마조는 네네네. 지금 거의 자본을 못 대가지고 지금 계약 해지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이제 뭐 담보 제공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왔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현금이 아니라 담보라는 거는 네. 그 계약상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고차 수출 업계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지금 말소라든지 또 뭐 중동에서는 이제 벌써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증제도가 들어갔죠. 인증제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제 종합수출센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IPA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이제 개입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예산상으로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요구를 하셨죠? 회의하셨어요? 간담회도 했고요. 몇 번 하셨어요? 간담회도 저희가 직접 참여도 했고 아니요, 몇 번 하셨어요? 횟수까지는 제가 우리가 기억은 건의한 내용은 뭡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국토부나 네. 산업부에 그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네, 지금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네, 관련된 업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장이 그 국회에 가서 네. 회의를 갖다 몇 번 참석하셨어요? 저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담당 과장이 간담회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몇 번 참석하셨어요? 토론회는 한 번 참석했고요. 수시로 국회에 가서 그럼 요청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어차피 주세요. 저희가 수출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유율이 제일 타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체계가 벌써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법에는 기타 수출 중고차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체계화된 걸 진행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제화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또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연구원의 중고차 수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말소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싼 차량들이 네.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 쪽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격이 비싼 차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본연이 아까 그 질의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옛날 장터처럼 송도 유원지 쪽에 방치하고 있죠. 거기 업체가 몇 개예요? 업체 수. 거기가 네. 업체 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지금 24년도 10월 1일자에 네네. 1,600곳이라고 돼 있죠. 네네네. 23년도에는 1,500개에다가 그죠?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근데 그게 네네. 관리라고 봅니까? 그게 거기서 네. 그 중고차 바이어들이 뭐 외국에서 직접 와서 현장에서 보고 이제 사가겠지만 그 장터보다도 못한 데서 네. 혹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혹시 중고차 수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적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안 해보시고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네. 지금 우리 송도 유원지하고는 뭐 하늘과 땅이죠 차이가. 네. 우리 미관상도 안 좋아요. 시민들한테 지나가다 보면 진짜 허접하게 이렇게 나 있고 그러면 이제 저거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 뭐 일부 차도 매매가 되지만 대부분의 차가 거기서는 수출차죠.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인천에도 중고 매매 단지들이 있죠. 네. 그런 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걸 만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진 않고요. 아까 천여 개 계속 이게 등록업이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록업이라도 네. 인천시에 그래도 행정이 우선적이고 앞서 나가야 이분들도 쫓아오죠. 자율적으로 자유업이라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중고차에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아까 제 법적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국토부나 산업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아까 수출 중고차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에는 단순히 이제 서울차나 경기차가 인천에 와서 야적했다가 파는 그런 단순 업무보다는 아까 말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필요할 텐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인천에 필요한 산업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성에서 높게 나타난다면 여기다 부가가치를 더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컨대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희소금속센터라는 게 인천만의 국가 희소금센터가 있어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비업, 인천에 있는 정비업이랑 그 인증 관련이랑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 차는 폐기할 때 이 자동차 안에도 이제 희소금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가가치가 높이는 방향을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종합적으로 그러면 네. 국장님, 네. 인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다른 부분을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성 부분으로 돌려서 지금 추가로 검토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네.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네. 시 정부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죠? 용역도 같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죠. 네. 여기 연구 용역할 때 과제에 네. 별도로 하더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 용역을 의뢰하시는 게 맞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연구 용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근데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네네. 민간업자가 하다가 저기 우리가 쉽게 해서 계약 해지 단계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민간주도 방식, 일본 같은 경우도 사례를 한다면 그때 민간주도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민간주도 방식에 일부 공공이 개입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제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바탕이 되고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야겠죠. 그냥 덮어놓고 공공이 전체적인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네,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결론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짜 물동량의 40%를 차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물동량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진, 평택에서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다 모르겠지만은 전기 전력량도 저희가 1위예요. 1위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에 혜택이 있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단지도 저희가 서울서부터 인천항까지 물류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돼서 재생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그러고 공공이 개입한다 그러면 신산업도 좋지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원 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중고차도 네,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를 같이 밸런스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중고차로 해서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충분히 경제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충분히 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국장님, 저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각 군구의 자동차 등록 말소 업무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소 처리 절차는요. 민원인께서 자동차 등록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 사항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께서 무관할 차량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면 이제 공무원이 또 이제 과세를 등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용 본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과세 자료를 송부합니다. 사용 본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납부서를 출력하고 교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관할 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차량 이제 그 등록할 때 16,000원 정도가 소요되죠. 네, 15,000원 정도. 15,000원에서 예. 1,000원 수입 증기까지 그래서 16,000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네, 네. 그렇게 그 하고 얼마 있습니다. 최고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안 가지고 50만 있는데요. 원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차가 많아요. 그죠? 중고차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거를 추적해서 받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냐면 말소라는 거는 폐차를 시키거나 수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소를 할 때 그 돈을 다 받잖아요. 네. 그동안 안 내던 것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행정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죠? 군구별로 이제 거의 1명 정도가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본연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 총원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해갖고 와요. 폐차를. 네. 예.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뭐 그냥 보관만 했다가 그냥 배에다 선적하면 끝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존경하는 인교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무관할 차량 등록제가 2010년 12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군구 직원들의 행정 부담만 이렇게 강화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기초단체로 또 일부가 귀속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수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그죠?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또 그만큼 큰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력 확보도 해야 되고 업무도 정확하게 아까 본연이 얘기한 대로 그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군구에서 이제 물론 말소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서류를 갖다 해서 수출 뭐 우리가 선적을 할 때까지 이게 업무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도 해갖고 오고 여기서도 하고. 네,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우리 인천이 연간 한 40만 건을 작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금액을 한 5천원만 올려도 한 2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건은 또 이제 지방세법도 관련돼 있어서 네. 행안부랑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0만 대는 지금 본연이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 대는 외부에서 하고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인천에서 할 수 있게끔 예.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 시에 실익은 없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무관할 등록 관련해서 네. 해당 그 행정 처리를 해놓은 군구가 인센티브가 부여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년에 그 우리 자동차 등록 말소 업무에 관련돼서 뭐 예산을 세운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네. 네, 그 교육이라든가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세워져 있습니다. 인원도 지금 보니까 지금 증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그 지체되는 이제 등록 말소 이제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담만 다 우리 시가 떠안는 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국장님 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새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인천은 이런 중고차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는 인천의 지역 경제력을 더욱 후퇴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첨단 사업을 유치해 올 수 없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중고차 수출의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종합 지원을 위한 인천시가 주도하고 인천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자동차 말소 등록 행정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충을 통한 재정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신다면 인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고차 수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곧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